2달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샴 생커는 팔란티어의 CTO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빌더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빌더가 뭘까요? 인풋보다 더 가치 있는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면 고객사의 직원 누구나 빌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누구나 가치 있는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긴 하겠죠. 일단은 그 고객사가 속한 산업군의 지식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빌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팔란티어의 개발자 컨퍼런스에 다녀온 사람이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니까 코드 없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이 시스템이 거의 결실을 맺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후기로 남겨둔 거죠. 코딩하지 않아도 다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약간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실제로 팔란티어 AIP 사이트를 보시면은 개인에게도 이미 열려 있습니다. 가입해가지고 등록하시면은 공짜로 이용도 할 수 있어요. 예제도 있어서 그 예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AIP도 이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캐나다랑 인도랑 영국, 미국만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열린다면 아마 이 사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X 커뮤니티 보면은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 팔란티어 한 달 정도 써봤는데 자기는 간호사인데 나의 간호 보조 업무를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도 올려놨어요. 환자들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지금은 4개 국가에만 풀려있지만은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리면 이런 사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B2C 한 방향이 될 거라고도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 코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코드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구나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는 고객사에게 이제 이 개념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누구나 이 AIP 시스템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딩 할 줄 몰라도 그 산업군의 지식만 갖고 있다면 고객사의 직원이면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IT 솔루션을.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는 왜 빌더라는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왜일까요?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뭐 그 장점들은 무수히 많이 있을 건데 사용자가 곧 빌더가 되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신가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익스플로러를 많이 썼죠. 그리고 맥 쓰시는 분들은 거의 사파리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익스플로러랑 사파리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고 크롬이랑 파이어폭스는 직접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이 익스플로러를 쓰는 직원들과 크롬을 쓰는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을 해봤더니 놀라운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크롬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익스플로러 사용하는 직원보다 더 오래 일하더래요. 익스플로러 사용하는 직원들이 더 오래 일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롬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갖고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익스플로러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잖아요. 기본 아이템을 사용하는 직원들보다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일을 하는 이 직원들이 좀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이 있고 업무 수행 능력도 좀 더 뛰어난 것 같더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데이터를 또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거였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유럽계 미국 사람들보다 이 경제적인 혜택은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 덜 만족하면서도 이 불평등한 상황을 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줘요.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보다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보다 이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체제 정당화 이론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체제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더 합리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존 체제를 정당화시키면은 당연시 여기면은 고통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이라면 불만 품어봤자 나만 손해지. 그냥 견디자. 이런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전 이 문구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경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데이터를 얻은 거죠. 이제 그 다음 팔란티어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그 유저로 하여금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죠. 최선의 의사결정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거든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조건을 고려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걸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린 보통 이런 식으로 당연히 다 일을 하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소한의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 대안들을 선택하는 거 이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문구가 하나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뭘까요? 그쵸. 환경이에요. 환경.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시인데 안경 안 쓰시는 분들, 멀리 있는 글씨 잘 못 보시는 분들, 이때 글씨를 제대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사결정이 뭐냐면 눈 찡그리는 겁니다. 예, 눈 찡그리면 좀 잘 보이죠.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굴절돼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 망막에 딱 초점이 맺혀질 때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건데 근시는 굴절에 문제가 생겨서 미리 맺히는 거예요. 여기가 빛이 이렇게 산란이 돼서 블러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흐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눈을 찌푸리게 되면은 이 빛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빛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블러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시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글씨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눈을 찡그리는 거죠. 이 눈을 찌푸린다라는 것은 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의 결정인 겁니다. 그쵸?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 굴절률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찌푸리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환경 자체를 직접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현재 내 눈의 상태의 정보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치료법에 대한 정보와 그 치료의 부작용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온톨로지화 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AIP 시스템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망막에 초점이 제대로 맺힐 수 있게 굴절 좀 교정해달라고. 그래서 이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라식을 직접 할 수 있다면 이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의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찡그리는 게 최선이 되는 건데 내가 모든 걸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문제 해결의 이 스펙트럼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근데 내가 굴절률을 바꾸진 못해요. 그래서 눈을 찡그립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은 이 환경이 애초에 문제였을 가능성을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이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환경으로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문제를 보지 않고 내 좁은 범위 안에서만 최선을 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시일 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눈을 찡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옆 부서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냐고. 이때 옆 부서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를 가장 킹받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꼭 옆 부서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킹받는 이야기. 저희 회사 환경에서는 안 돼요.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계속 요구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아유 어쩔 수 없이 그냥 A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많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해외여행 가면 제가 영어 회화가 능숙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중에 가게 점원이 뭔가 우리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거스름돈을 잘 안 맞게 준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내가 영어가 서투니까 이거를 끝까지 가서 따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유 그냥 잘 줬겠지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을 할 텐데 내가 이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저 직원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이 환경의 가능성을 그저 환경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인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말하는 이 빌더의 개념, 단순히 이 코딩 없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 지나는 게 아니라 빌더의 개념은 사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빌더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건 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이버네트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사이버네트 엔터프라이즈가 구현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 사용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 유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팔란티어는 결국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문제들을 인지해서 구현해내는 능력이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죠. 이게 돼야만 실시간으로 문제가 반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다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스템 구축할 능력이 안 돼. 그리고 부탁하면 항상 저쪽에선 거절해. 이렇게 되면 계속 나는 점점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중요한 문제를 눈에 보았더라도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거를 나의 환경으로 인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덜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옮겨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팔란티어 시스템을 쓰는 기업과 쓰지 않는 기업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결정적인 게 바로 가짜 노동에 걸러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가짜 노동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덜 중요한 문제 혹은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만 건드리는 것도 사실은 가짜 노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빌더로서의 이 문제를 구현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나의 그냥 주어진 환경으로만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더로서의 능력이 없다면 이 체제를 이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내 능력으로 정의하고 구현하고 고칠 수 있다면 이때는 뭐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점점 더 중요한 문제들이 눈에 보이게 될 거고 근본적인 문제로 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까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일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나요? 다 피터 틸의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제이디 반스는 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의 최측근을 부통령으로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더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기업 안에, 조그만 부서 안에서조차 우리 환경에선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빌더로서의 능력이 갖춰져 있다라면은 이 미국 정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더로서는 피터 틸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능력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더로서의 능력을 갖춘다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를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팔란티어에서 8년 동안 일을 하고 후기를 이제 온라인상에 글로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팔란티어의 신입 소프트 엔지니어랑 팔란티어의 임원진이랑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 논쟁을 모두가 보게 하게끔 1000명 정도 되는 전체 직원들이 나와 이 임원진과의 공개적인 토론을 볼 수 있게 참조를 시켰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저는 이게 빌더의 능력을 갖춘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임원진일지라도 내가 신입일지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가 잘못됐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내고 그로 인해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빌더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어떤 IT 솔루션을 만드는 걸 떠나서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만큼 그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빌더로서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빌더로서의 능력이 낮으면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그냥 나의 주어진 여건으로만 보게 되는 거고, 빌더로서의 능력이 있다, 나는 얼마든지 이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고의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 같은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바꾸려고 하잖아. 이거는 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제한이라는 게 없다라는 사고 관점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만큼 문제가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 AI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진짜 노동과 가짜 노동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나눈 핵심 기준 중에 하나가 결국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단순히 환경으로 치부하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문제로 접근하는 이 경향, 결국 이 두 개가 결국은 진짜 노동과 가짜 노동을 나누게 되는 핵심 기준이 되게 되는 것 같고,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문제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